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복되고 귀한 시간 주시면 감사하며 이 시간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고 믿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6절 아모스서 5장 6절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6절 다같이 서신 줄 알고 한번 소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의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무너지나 왜 이 주일 설교를 이렇게 계속 정치적인 얘기만 하느냐. 첫째는 신앙과 애국이 분리되면 가짜라는 거. 둘째는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고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정치라는 형태를 통해서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우리 믿음이 사느냐 죽느냐, 지금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는 악한 마귀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 중에 있는 이 상황을 말하지 않으면 그거는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요, 거짓 선자요, 평화가 없는데 평화만 외치고 복만 외치는 것은 전형적인 거짓 선자입니다. 그러므로 대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어 그들에 알리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움이 이와 같으니라. 이제 있는 것이 옛쪽에 있었고 장래에 있었고 옛쪽에 있었나니 하나님의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리라. 이거는 2000년 3000년 전에 구약의 선지자가 그때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똑같은 본질과 원리와 그런 모델이 형태와 시대와 무대를 바꾸면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은 교회고 믿음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사형감들입니다. 그러므로 생사를 거는 문제를 놓고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나팔을 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정치 얘기 아닙니다. 정교 분리가 아닙니다. 정교 분리는 세속 권세는 교회를 터치하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 이거지, 교회가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 전부 다 정교 분리를 거꾸로들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세요. 우리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나타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정치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정치를 못하게 하는 공산당, 기독교를 간섭하는 이런 독재 정권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영적인 이스라엘로 마지막 주에 오시는 종말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한국을 통해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신앙과 여기 분리되면 가짜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정말 사악하고 치사하고 더러운 거짓말쟁이들 이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무엇이 진짜고 가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지겨울 정도로 정치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고 공산화되면 교회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그 큰 위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무너지는가? 지금은 대한민국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애우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우내환, 안에도 문제요 밖에도 문제요 안팎에 골마 터진 문제들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국내적으로는 국가 파괴 세력들이 전 국가 모든 기관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다 지금 정복하고 사로잡고 저들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지난번에 일부 좀 얘기했으니까 국회 일당 독재 행정 사법을 몽땅 다 저희가 만들고 이제는 사법도 저희가 하겠다는 거예요. 특검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재판하고 저희가 다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겁니다. 이는 완전히 독재지. 이건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권 분립의 파괴는 헌법의 파괴요. 헌법의 파괴는 곧 대한민국 정부와 주권을 부정하는 공산당 혁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산혁명 세력과 싸우는 거지 민주당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붉은 악마의 세력들이 그동안 70년대 이후 계속해서 심리전으로 사상과 이념전으로 우리를 다 정복하고 지금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지금 행정 사법 할 거 없이 몽땅 저희 마음대로 하는데 지금 윤정부와 국힘당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수방관으로 끌려만 댕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되고선 이제 저놈들이 첫 번 하려고 하는 것이 특검입니다. 특검이 지금 10개가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지금 다 처리하겠다는 건데 최상병 특권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서 국회에서 제의를 했는데 다행히도 부결이 됐습니다. 이제 최상병 특검 문제는 이제 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끌어내리기 위한 악랄한 음모지 이거는 사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에서는 특검법이 본물처럼 10개 특검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하나 차례차례 본물처럼 그거를 끝나는 게 아닙니다. 특검을 계속해서 하면서 윤정부를 계속해서 그냥 끌고 나가면서 이걸 자꾸 거부하고 그러면 윤석열 탄핵 이거를 자꾸 이제 축적을 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그런 구실을 해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이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특검 자체가 의미가 있고 특검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완전히 대한민국을 뒤엎겠다고 하는 공산당의 공작입니다. 특검을 계속하는 것은 탄핵 공작을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라는 겁니다. 국내 문제를 오늘 좀 접어놓고 국외 문제, 애교와 방역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자기 한 나라만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국제관계 속에서 이제는 전 세계가 글로벌 하나의 공동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 하나만 독불장군처럼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국제관계 속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애교와 국방은 그 나라의 운명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는 이런 애우내환, 국내적으로는 이런 문제 봉착해서 지금 암담한 속에서 지금 빛을 찾지 못하고 지금 질질 끌려만 가고 있습니다. 또 밖으로 보면은 밖으로는 한국의 방산 또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기타 최신 모든 기술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세계를 휩쓸고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데 한국이 너무 떠오르니까 방산 하나 해도 한국은 한국의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5%, 6%밖에 되지 못했는데 지금은 한 2, 3년 내에 170%가 상승해서 지금 한국이 전 세계 방산 무기를 거의 다 점령하다시피 이렇게 너무너무 빨리 성장하고 이제는 유럽의 나토까지도 미워도 다시 한번 밉지만은 이제는 한국의 무기 아니고는 러시아를 상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으로 지금 나토까지도 지금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토는 물론 미국 포함한 데죠. 미국도 이제는 한국에 손을 내밀고 한국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한국과 합작을 같이 연구하고 한국의 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는 미국의 탱크나 미국의 무슨 군함이나 미국의 비행기나 아무것도 미국에서는 지금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중국은 무서울 정도로 지금 무기를 막 그냥 찍어내듯이
찐빵처럼 그냥 막 붕어빵처럼 막 찍어내듯이 막 찍어내는데 이제는 해군력도 공군력도 이제는 뭐든지 미국은 중국에 지금 끌려갈 그런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을 필요로 하고 유럽도 한국을 필요하고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면서도 한국이 너무 잘하니까 뒤에서 한쪽으로는 자꾸 끌어내리려고 지금 한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아주 한국 무기는 몽땅 다 우리가 갖다 쓰겠다 그러니까 나토는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팔고 살고 하지 유럽연합이 아닌 코리아 거를 자꾸 사다 먹는다고 자꾸 견제하고 프랑스를 비롯해서 독일까지도 지금 자꾸 한국의 무기를 폴란드가 막 그냥 가져가니까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거기에 로비와 압력을 주고 거기에 지원금을 주지 않고 각종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제는 이미 폴란드가 계획한 것까지 다 취소하게 만들고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방사선에 지금 암초가 걸린 겁니다. 이들은 한국을 필요로 하면서도 한국이 너무 놀라울 정도로 급선장하고 저희들이 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한국을 필요로 하면서도 또 한국을 자꾸 끌어내리고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제 한국을 자꾸 끌어내리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제재로 말미암아 한국이 또 암초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사면초가 안팎으로 애우내환 간단히 말하면은 한 나라가 망할 때는 그 특징이 종말론적인 특징이 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아수르 그런가 하면은 새로운 강력한 또 제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항상 섬겨오던 애굽 이 세 나라의 각축적 선에서 그 이스라엘이 기울어지고 망해지고 이스라엘 배가 기울어지는데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사느냐 바벨론파, 신흥제국, 바벨론파, 아수르파, 또 애굽파 막 이래가지고 정치적인 혼란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 구한말 때도 똑같습니다. 왜? 종말론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미국과 프랑스와 일본과 이 각축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사느냐 일본 놈의 세력은 지금 계속 한국을 지금 위협하고 일본 군대가 주둔하고 이런 위험 가운데 있는데 그때 민비가 러시아를 붙잡았다가 일본 아주 악당들에게 참하게 침실에서 끌어내려서 그 마당에서 불에 타 죽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때나 유다가 망할 때나 오늘이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원리의 반복성입니다. 똑같은 본질과 원리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저들이 왜 망했으며 오늘 우리는 이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역사의 의미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현재를 과거에 비추어 봐서 과거에 이런 케이스 때는 이렇게 됐고 저런 케이스 때는 저렇게 됐다. 과거로 현재를 다시 재조명해서 비춰봄으로써 그러므로 오늘의 이런 현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는 것이 바로 신명기 신학과 신명기 사관입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을 봐야 되고 나라 안팎을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사면초가 사방팔방 다 우리를 돕겠다고 하지만은 다 우리를 이용만 하려고 하는 거지 진정한 친구는 없습니다. 진정한 우방은 없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없습니다. 우리도 정신을 차려서 그들을 적절히 이용을 해야지 그들을 철석같이 믿다가 우리가 망하면 안 됩니다. 8.15 해방되자마자 그냥 해방됐다고 너무 더 좋아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지 모르지만은 미국 놈 믿지 마라, 소련 놈에 속지 마라, 일본 놈 일어난다. 이건 정말 누구에서 나온 말인지 그런 명문입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넘어오니까 한국을 누르고 일본을 대신 한국을 대타로 띄워서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을 견제하게 만들고 완전히 한국과 일본을 지금 판을 바꾸라고 바이든이 이제는 한국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 세계는 우리의 우방이 하나도 없고 전부 우리를 필요로 하면서도 우리를 이용만 하려고 하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위험 속에 있습니다. 바벨론, 유다가 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능 제국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1차 포로, 2차 포로, 지금 3차 포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위급한 상황에서 거기서 어떤 반은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거기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러시아와 유럽 이런 강대국들에게 에워싸여서 강대국들이 서로 한국을 압박하고 견제하고 그러면서 한국을 또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혼란 속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국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중국과 한국의 관계, 이게 지금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문제지요. 미중 관계가 곧 한중 관계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의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외무장관이 중국 방문의 목적을 뭐라고 했냐면은 이번 방중의 목적은 대중관계 회복이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그럴싸한 말입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중국과 회담한 그 내용 중에 4가지로 요약해서 보면은, 첫째로 뭐냐면 중국 방문의 목적, 대중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 첫째가 뭐냐면 그의 메시지를 요약해서 이제 압축한 겁니다. 우리는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응하는 것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 아주 이거는 잘 씹어봐야 됩니다. 중국과 한국의 공동의 도전은 뭡니까? 중국의 도전은 뭡니까? 미국이죠. 미중 전쟁이 지금 미국이 중국의 가장 큰 도전이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의 도전에 우리도 함께 대응해서 공동 이게 공동의 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중국과 합해가지고 미국과 싸우자는 얘기? 이걸 정말 씹으면은 이건 완전히 대한민국 뒤집어 엎는 겁니다. 과거 문재인처럼 친중 봉미, 미국을 제치고 중국하고 친하자. 문재인 5년도 지긋지긋하게 이것 때문에 시달렸는데 다시 문재인 정부로 돌아가는 겁니다. 공동의 도전은 말할 것 없이 미중관계, 거기에 우리가 함께해서 공동의 적, 중국과 한국의 적인 미국하고 맞서서 이거를 우리가 서로의 이익이 되게 하자. 공동의 의지, 공동의 투지를 다짐한 거예요. 이게 참 믿을 수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발언을 한국의 대표 외무장관이 중국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화된 양 국민의 상호 이익 개선에 공감대를 확대한다. 악화된 양국 관계, 이거를 서로 개선해서 서로 이익을 개선하도록 하자. 아니, 중국이 우리한테 계속 갑질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냥 해적들이 막 밀고 들어오고 중국의 군함들과 비행기가 막 한국의 그 방위선까지 막 그냥 침범해 들어오고 동해에서 서해에서 계속 이렇게 도전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한국을 위협하고 갑질 노릇하고 사드 때에 그때 한국을 얼마나 갑질 노릇했습니까? 롯데백화점까지 다 폐쇄할 정도로. 아니, 갑질노를 하는 저희들인데 왜 한국이 중국하고 잘 지내자 이겁니다. 이건 완전히 굴욕액입니다. 완전히 무릎 꿇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따른 양국관계의 제약 요인 최소화. 이건 상당히 복잡한 문제지만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따른 양국관계의 제약 요인을 최소화하자. 지정학적 환경이라는 건 뭡니까? 요즘 지금 아시아의 가장 큰 이슈인 대만 중국 문제와 남중국의 문제와 거기에 따른 또 일본과 중국의 문제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지금 엇갈려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양국 관계에 제약되는 방해되는 이런 요소들을 제외하고 우리는 서로 잘 지내자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지정학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 남태평양과 대만 문제를 가지고 지금 묘하게 지금 위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여기에 한국 끼어들지 말고, 우리가 대만을 쳐들어가도 한국 끼어들지 말고 우리하고는 잘 지내자 이겁니다.
이거 뭐 펼치자면 끝도 한도 없죠. 완전히 이건 적반하장. 중국을 상대로 모시는데 서로 오케이하고 합의한 겁니다. 경제와 안보상의 어떤 제약도 우리는 거기에 방해되는 요인을 다 제거하고, 그러니까 너희 지금 한국의 미사일을 지금 뭐 3,000km까지 나가는 미사일을 지금 만들고 원자폭탄에 버금가는 그런 미사일들을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중국도 상당히 한국에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해함대가 출동했다 하면은 한국에서 그냥 소해함대를 불과 몇 분만에 다 이제 박살을 낼 정도로 어마어마한 위력을 자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한국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 요인, 우리가 서로 한국과 중국이 잘 지내는데 그런 위협 요인을 쉽게 말하면 너희 미사일 만들지 말고, 너희 우리 공경할 생각 하지 말고, 너희 우리하고 좀 잘 지내자, 이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우리 밑에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이 왕이와 우리 외교 장관이 이 회개망측한 이런 문제에 서로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갈등보다 협력에 초점을 맞춰서 작은 일부터 성과를 쌓아나가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 갈등보다 협력. 서로 쉽게 말하면은 한국과 중국은 대립하지 말고 어떤 걸림돌도 두지 말고 고분고분하게 잘 따라오고 고분고분하게 잘 지내자는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거를 한국을 대표하고 대통령을 대표하는 외무장관이 거기 가서 중국의 대표 왕이 애교부장하고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는 것은 이 완전히 백기 들고 중국에 들어가서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이 중국에 완전히 예속되는 항복 문서와 같은 겁니다. 일제시대에 한일협정 맺어서 일본의 속국으로 들어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상당히 중국에게 강력하게 했습니다. 중국 해적고 어선들도 그냥 막 포를 쏘고 그냥 막 무기를 사용하고 모든 면에서 중국의 고분고분, 문재인 때와 같이 고분고분 하지 않고 강력하게 당당하게 중국에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꼬리를 내렸어요. 꼬리를 내리고 우리 잘해보자. 지금 시진핑이 꼬리를 내리고 한국에 지금 저자세로 지금 들어오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거꾸로 한국에서는 우리 잘해보자 거기에 합의해가지고 중국에게 꼬리 내리고 백기 들고 들어가는 이 해괴망측한 일이 지금 애교적으로 지금 당장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애교 안보 문제를 보게 되면은 박근혜가 왜 끼우기 시작했나 하면은, 박근혜가 중국의 승전 70주년 기념일 아주 대대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중국의 승전 70주년이 뭡니까? 중국이 한국과 미국과 싸워서 이긴 그 승전 기념일에 미국이 그렇게 말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서는 아주 영웅적인 신화적인 존재가 됐어요. 박근혜라고는 박자만 들어가도 그냥 책이 그냥 막 팔리고 그냥 뭐 난리가 나고 온 나라에 아주 박근혜 붐이 일어나서 막 중국을 다 휩쓸고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천안문에 올라와서 푸틴 지금 옆에 서가지고서 아주 최고의 환대와 우대를 받았지요. 그리고 승전 기념일이 뭡니까? 한국과 미국과 싸워서 이긴 중국의 승전 기념일이에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적이 이긴 그 기념일에 우리나라의 원수의 나라에 우리나라 원수가 이겼다고 하는 거기에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기에 가서 영광을 받습니까? 이거부터 망조가 들은 겁니다. 이때부터 박근혜는 끼우러진 거예요. 이때부터 박근혜는 미국으로부터도 미움을 당하게 되고, 그런데 이번에 윤 정부에서 형태만 다르지 똑같은 상황이 외교 장관이 중국에 가서 우리의 적이요, 지금도 적입니다. 지금도 중국이 한국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침탈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의 모든 것이 저희 거라고, 한복도 저희고 김치도 저희고 뭐도 저고 지금 한국을 침범하려고 그냥 각양각색으로 지금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는데, 그 원수의 나라 가서 머리 숙이고 우리 잘 지내자 중국과 합의한 이거는 박근혜가 중국 정전 70년을 간 거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윤석열이가 간 대신에 외무장관은 대통령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 국가를 대신하는 겁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문재인이 중국에 들락날락 하면서 너무 값싸게 댕기니까 문재인한테 중국이 빨아먹을 게 없거든. 이미
저희 밑으로 다 들어와 있으니까 하라는 대로 지령대로 아야 숙제 문재인이가 민주당 의원들이 가가지고서 중국하고 우리 공동 전략위원회를 만들자. 한국 정부를 무너뜨려서 남북 적화 통일하는 일과 미국을 방대하고 우리 중국과 합해서 우리가 공산 통일하는데 이런 일에 문재인이 가서 급순거리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홀대를 냈어요. 문재인이가 뭔가 강한 거 있고 센 거 있고 뭔가 맞서는 게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이가 나 그냥 저희 밥이니까 마음대로 주무니까 한국의 정치, 한국의 선거, 한국의 모든 걸 다 중국에서 다 마음에 주물고 3,000명의 그 댓글 부대를 통해서 한국의 여론 조작하고 한국의 선거고 뭐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다 하니까 문재인이 뭐 우대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혼밥이라는 건 아무도 그를 국가의 원수로 대접해 주지 않으니까 밥도 제 돈 주고 제가 식당에서 사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혼밥입니다. 혼자서 밥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국가의 치욕입니다. 그렇지만은 중국에서 그렇게 홀대받았지만은 미국에 가서는 미국에서도 홀대받았지요. 트럼프하고 회담하다가 그 통용하려니까 트럼프가 통용할 거 없어 일어나서 나갔어요. 왜? 말해봐야 그럼 하는 수작이 다 똑같으니까 북한 중국 감싸고 돌아가고 미국의 불력이 북한과 중국을 감싸고 돌아가고 북한 제재 풀어달라 자꾸 북한 대변인 노릇하니까 저는 말 들어볼 거 없어 그냥 통용할 거 없어 그냥 이런 나가지 않았으면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국제 정상 간의 정상회담에 이런 모욕은 애교적으로 유례가 없어요. 중국에서 천대받고 미국에서 천대받고 그래도 문재인이가 한 건 아니지만 시대의 전략상 어쩔 수 없으니까 한국을 중국의 방패로 삼으려니까 그래도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무제한으로 풀어줬어요. 그건 미국의 엄청난 선물이지 문재인이가 잘해서 받아온 선물. 어쨌거나 엄청난 선물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이 필요하니까 물론 그랬지요. 문재인이 잘해서 한 건 아니지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그게 맞물려가지고 미사일 사거리를 폐지함으로써 한국의 미사일이 무섭게 그냥 우주로 그냥 로켓 쏴대고 그냥 미사일이 중국 전투를 다 완전히 폐허로 만들 정도로 그냥 무서울 정도로 그냥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때예요. 문재인이 잘했건 못하건. 그런데 윤석열이는 거꾸로 지금 중국에 꼬리 내리고 아니 외무장관이 대통령 우중을 모르거나 대통령 우중과 반대되고 대통령의 사상과 노선에 반대되는 말을 애국에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합의를 할 수 있습니까? 외교장관은 바로 곧 대통령이고 외교장관은 곧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건데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본다면 윤석열은 문제의 그 문 개념만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국제관계에서 서로 팽팽한 대립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로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윤석열이 나와서 강하게 대중정책을 정반대로 뒤집어가지고 강하게 나가니까 시진핑이 꼬리를 내리고 한국의 저자세를 어떻게 좀 도와달라 어떻게 좀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또 기술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당하고 있으니까 한국의 기술,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진핑이 한국에 한번 오고 싶어서 지금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는 지경인데 아니 거꾸로 가서 우리가 뺏겨 들고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항복한 이런 망조가 어디 있습니까? 구한말과 똑같이 열정의 각축 속에서 상황은 똑같은데 그러나 그 무대는 과거의 구한말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왜? 구한말 때는 우리나라에 힘이 없었어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는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고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고 큰소리 짓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고스란히 그냥 눈 뜨고 당했습니다. 일본 놈들한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세계 경제 10대 대국뿐만 아니라 이제 무기 이제 방산 수출에서는 이제 세계 5위에서 이제는 2위로까지 올라간다고 지금 큰 소리도 빵빵 치고 사람들이 지금 이걸 막 그냥 붐을 일으키면서 한국 제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거 놔뒀다간 미국도 유럽도 다 앞뒤로 세계 아주 이 방산 무기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로 전 세계를 다 지배하겠다. 이거 안 되겠다. 끌어내려야지. 지금 온갖 수단 방법에서 한국의 방산과 한국의 기술 이것들을 지금 끌어내려고 지금 전부 다 제재에 총독을 하고 있는 이런 판인데, 우리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러시아나 어느 나라를 통해서 이제는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대등한 애교를 할 때가 된 겁니다. 구원할 때가 달라요. 이스라엘 유다 망할 때와 달라요.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요. 경제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군사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모든 기술의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더더구나 하나님이 우리 뒤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이가 처음에 대통령 취임할 때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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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큰 소리 외치다가 왜 지금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중국 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 경제적인 이익 조금 때문에 아시아의 지정학적인 위기가 지금 어떻게 교묘하게 회로바람이 돌고 있는데 거기에 정신이 똑바로 차리고 서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 전 세계의 태풍의 눈입니다. 태풍의 눈에 있어서 전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중심 역할을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 바람 타고 같이 돌아가게 되면 한국은 그냥 끝나고 말한 겁니다. 이제는 국제관계에서 당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중국에서도 당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해적선들 그냥 대포를 막 팡팡 쏴야 돼요. 인도네시아처럼 그냥 한번 침몰을 시켜야 돼요. 필리핀처럼 강력하게 나가야 돼요. 이제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또 슬슬 머리를 들고 또 갑질 노릇을 할 빌미가 생기고 거리가 됐습니다. 한 발 더 나가겠습니다. 말만 번지를 했지 실제는 이미 금이 갔고 점점 미국으로부터 멀리 버림받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했지만 이제 한국이 너무 크니까 한국을 누르고 이제는 일본을 전범 국가로 만들어서 한국의 방산처럼 일본의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일본도 한국처럼 방산 수출을 하고, 일본도 이제는 평범한 국가 하나로서 미국과 함께 중국하고 싸울 수 있는 나라로 지금 키우고 있어요. 일본은 미국을 침략한 침략자요. 그것 때문에 평화헌법으로 공격용 무기를 못 만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이제 뽀피를 풀어주는 거예요. 왜? 노예가 좀 커서 이제 한국 너무 큰 걸 좀 이제 견제하고, 미국은 이제는 우리의 동맹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점점 제외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점점 멀리 거절을 당하고 있는 이런 미묘한 지금 국제관계 기상도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과 일본과 필리핀의 3자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빠졌어요. 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인 중심에 있는 한국은 빼놓고 일본과 필리핀과 미국이 3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여기서 합의된 3자 정상에서 합의된 것은 미국은 여전히 강력한 파워로 세계의 리더십을 계속 발휘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세계의 중추 역할을 해야 된다. 여기에 일본과 필리핀이 협력하겠다. 이런 중요한 아시아의 지정학적인 이런 문제를 놓고 3자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제는 미, 일, 필리핀 3자 동맹, 한미일이 아니고 미일 필리핀하고 이제는 3자 동맹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빠졌어요. 잘 새겨 놓으세요. 한국은 빠졌습니다. 한국은 자꾸 한미동맹을 자꾸 제외됩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5년 동안에 한미 군사훈련 올스톱 했습니다. 5년 만에 한미 아니라 한국과 미국과 또 일본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국제 남태평양 그걸 중심으로 해서 국제적인 아주 방대한 아주 엄청난 국제적인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고 5년 만에 최대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대북 연합훈련입니다. 이 중요한 연합훈련에 한국은 빠졌습니다. 그 대신 일본에는 엄청난 함대가 참여했습니다. 잘 새겨들으세요. 일본, 필리핀이 지금 아시아의 새로운 삼국 동맹으로 지금 점점 강화되고, 필리핀과 일본을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파워로 자꾸 키우고 있고, 한국은 자꾸 너는 빠져 자꾸 제외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뒤로는 각양각색으로 한국을 자꾸 견제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군사 분야에서도 한국은 자꾸 미국으로부터 제외를 당하고 있다.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미국의 전투기나 민간항공이나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항공 비행기 고치는 이거를 칼의 항공 쪽에서 전부 다 고쳤습니다. 수리창. 칼의 항공 수리창에서 미국의 비행기와 전투기와 한국의 모든 비행기들을 칼에서 다 거기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은 7월부터는 이거를 2025년부터는 대한항공의 그 항공 수리창을 일본으로 넘긴다는 거예요. 우린 비행기 고장나도 우리가 못 고칩니다. 일본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미국의 이런 멸시와 수모를 당하면서 아버지 자꾸 이렇게 제외시켜놓고 한국에 있던 걸 오히려 다 일본으로 다 옮기고 일본을 키우고 한국을 지금 완전히 끼우러지게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이건 뭘 말합니까? 대중국 포위망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거예요. 아주 이거 중요하고 생각할 문제입니다. 마지막 정신 바짝 차려주세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빼놓고 일본, 대만, 필리핀, 그 다음에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위망에서 한국을 뺐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압니까? 1950년에 미국 국무장관 에티슨 라인을 걷습니다. 중국과 소련의 공산주의가 태평양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그 방어선을 치었는데 한국을 빼놓고 일본, 그때 대만 빠졌어요. 일본, 필리핀,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해서 선을 이렇게 거쳐서 지도에서 가만 상상해보세요. 대만과 한국은 완전히 방어선에서 뺐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한국과 대만을 방어해주지 않겠다. 우리는 일본과 오키나와와 요 필리핀 요거만 우리가 방어선이다. 중국 못 나오게 하는 방어선이다. 이게 에티스 라인입니다. 이게 김일성의 오판을 가져온 6.25의 원인입니다. 이제 미국이 한국을 빼놔서 이제는 한국에서 전쟁이 나도 미국이 노타치. 그러니까 이때말로 정말 찬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소련의 스탈린과 모택동과 김일성이가 여기에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서 6.25 전쟁을 터친 겁니다. 미국에서 그 라인에서 제외되니까 이게 에티스 라인입니다. 지금 제2의 에티스 라인을 지금 미국이 또 긋고 있습니다. 한국을 빼놓고 일본, 오키나와, 대만, 그때는 한국 대신에 대만이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중국 포위망에서 한국이 제외됐습니다. 6.25 전과 똑같습니다. 이건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무서운 이건 신호입니다. 극독의 지정학적인 이 중요성에서 한국이 제외되고 이제는 우리 미국 태평양을 지키는 이 방어 라인을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이렇게 선을 긋다는 거예요. 한국을 제외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중국에 가서 그래서 꼬리 내려서 중국을 의지해야 됩니까? 유다가 망할 때 지금 망해가는 애굽을 의지해서 지금 새롭게 신흥제국 바벨론을 막아보겠다고 하다가 아주 예루살렘에 쑥대밭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줄을 잘 서야 돼요. 우리의 진짜 동맹, 진짜 우방은 없지만은 그래도 중국만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미국은 2번 한국을 배신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한국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치명타를 준 2번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과 미국이 한국과 필리핀을 놓고 빅딜을 했습니다. 필리핀을 우리 미국이 차지하는 대신에 한국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이것이 한일 합방의 가장 중요한 밑바닥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36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과 필리핀을 일본과 미국이 맞바꿔 먹은 거예요. 약속과는 할 수 없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는 힘 있는 나라에 의해서 운명이 좌우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방력을 기르고 애교력을 기르고 우리가 모든 기술과 국민이 단합해서 우리의 힘을 강력하게 해야 우리를 지킬 수 있지 누가 우리를 지켜줄 자가 없어요. 이런 지금 복잡하고 미묘하게 돌아가는 이런 해리바람이 막 돌아가고 있는 이런 와중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뭘 보고 있는지 어디에 정신을 팔리고 있는지 특검 하니까 그냥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지금 나라가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지금
이게 바로 그놈들의 전술 전략입니다. 계속 뜨끔뜨끔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도 못하게 그냥 여기에 매여서 질질 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놈들의 전략인데 여기에 지금 말려들고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내 문제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까지 지금 꼭 같이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몇 달 후에는 미국의 대선이 트럼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 세계의 판도와 전 세계의 모든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결정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계속 지금 하는 소리가 우리가 왜 남의 나라 도와주느냐, 우리가 이제 돈 많은 코리아를 왜 우리가 도와주느냐, 유럽도 이제 너희가 너희 지켜라, 코리아도 너희가 너희 스스로 지켜라, 이제 미국 다 철수하겠다. 그때 처음 트럼프 대통령 할 때 일기 때에도 그래서 나토에서 상당히 타격을 줬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미군 철수까지 안 했지만 그 대신 방위비입니까? 갑자기 우리 미국이 주던 비, 우리 방위비,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주둔하고 있는데 그 방위비를 올려라. 엄청나게 방위비를 올리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리저리 끌다가 결말을 못 짓고 바이든으로 넘어갔습니다. 바이든으로 넘어가서 아주 합리적으로 방위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을 했는데 이거 이제 때가 다 됐어요. 또 새로 이제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은 또 이제 한국 방위비 문제, 미국 주둔 문제를 이제는 60%를 올려갔다고 그랬나? 뭐 얼마를 올려갔다고 그랬나? 이건 아주 날강도 같이 그냥 막 그냥 다 올리고, 이거 미군 철수를 빌미로 해가지고서, 미군 철수를 빌미로 해가지고 한국에서 돈을 막, 그러니까 일본 정계 내에서도 어떤 국회의원이 그랬어요. 이거는 완전히 한국을 갈취하는 거다. 갈치하다 긁어먹는 거다. 미국 내에서도 그런 여론이 나올 정도에 지금 아주 악랄한 이거를 아무튼 지금부터 계속 쏟아놓고 있어요. 물론 미 의회에서 한국의 주한미군은 28,000명으로 고정시켜 놓고 이거를 감축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상하원 의원의 이 법안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2년인가 얼마가 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진짜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할 건지 말 건지 모르겠지만은 능히 할 겁니다. 나토도 다 깨버리는 판국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미국 동맹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미국에서 그래요.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의 안보실장 후보감이 자꾸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필요 없다. 철수해야 된다. 이제는 한국을 지켜라. 북한은 너희들이 맡아라. 지금 이런 정책의 문제가 지금 트럼프의 안보 보좌관 예비 후보감이 지금 그런 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는 미국에는 찬밥심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미국 정계에서 또는 어떤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빌미가 되는 것이다. 한국이 자체 무장해서 자체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일본, 대만 또 연달아 또 핵무기가 개발되고 나옵니다. 능력은 다 했습니다. 과연 핵 확산이 이렇게 되는 거를 놔두겠느냐. 핵무기, 핵 원자력 잠수함, 또 핵 모든 재처리 시설 이런 거를 다 견제 못하게 하면서 한국을 제외한다면 한국은 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북한과 중국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핵은 핵으로, 힘은 힘으로밖에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폭격기를 몇십 대 동원해가지고 폭격기를 소유해서 한국을 일시에 불바다를 만들 한국의 원자폭탄 훈련을 했어요. 중국의 폭격기가 원자폭탄으로 한국을 일시에 쑥대밭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자폭탄 공격 훈련을 중국의 폭격기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이 없으면은 우리는 맥을 못 쳐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줄도 말도 줬든 말도 하면서 이걸 안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 안에서도 한국이 지금 NPT를 탈피해서 핵무기를 개발해도 전 세계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왜? 중국과 북한의 이런 위기를 너무나 위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되고 정당한 권리가 된다. 지금 세계 여론은 이렇게 돌아가 있지만 윤석열은 핵무기 만들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제는 강하게 나가야 돼요. 이제는 미국이든 세계든 여론이든 중국이든 이제는 뭐든지 정면 돌파하고 나가야지. 이제는 눈치 보고 이리저리 눈치만 보다가 질질 끌려만 가다가 마지막에 다 와야 되고만은 이런 윤석열이야 임기에 얼마나 남았으면 3년도 제대로 안 돼요. 지금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을 정말 튼튼한 안보 박정희 때와 같이
튼튼한 안보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가 한국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실제 힘을 기르고 실제로 그런 애교적인 강력한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야당에게 눈치 보고 끌려가죠. 지금 중국에게까지 지금 눈치 보고 침 길게 흘리고 있죠. 이게 도대체 뭘 하자는 짓들입니까?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질질 끌려만 가고 있는 오늘 세계는 태풍의 눈처럼 한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태풍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 전 세계의 새로운 역사의 린치핀으로 한국의 중심에 있는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중심에 딱 서가지고 우리의 위치를 지키고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하는데 한국이 이 바람을 타고 그냥 흘러가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어떻게 세워진 윤석열인데 이재명으로 끝나는 건데 윤석열을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세워졌는데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이 세워준 목적대로 한국을 바로 재건하고 한국을 다시 제2의 독립을 하듯이 그렇게 혁명에 대한 반혁명으로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데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라 안을 보나 밖을 보나 이제 윤석열이도 애국의 국제문제 나가도 옛날 같지 않아요. 처음 같지 않아요. 이제는 그런 환대를 받지 못해요.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무릎을 꿇고 질질 끌려가고 세계 국제관계에 질질 끌려 미국에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국내에도 야나에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아시아에서 중국에 일본에게 지금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국가의 위상을 더 높여도 시원찮은데 국가의 위상이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민간의 기술과 민간의 연구와 민간의 이 모든 방산무기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술이 올라가는데 정치는 지금 거꾸로 지금 대한민국을 자꾸 끌어내리고 전부 무너지고 와해시키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그럴수록 누구 남좋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집안 싸움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비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썩은 자유민주주의가 공산당보다는 그래도 나니까 밑던 것던 우리는 윤석열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여기에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이 힘을 국력을 집중해서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지금은 중국도 미국도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유럽도 러시아도 전 세계를 주관하고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믿을 데가 없고 하나님밖에는 이 위대한 대역사를 뚫고 나가고 대역사를 이룰 당사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역사에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정의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법의 원칙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제는 인간의 잔머리 가지고 여기저기 눈치만 보다가 이 바람 타고 저 바람 타고 끌려만 댕기다가 그냥 토네이도처럼 다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밉던 게 없던 이제는 윤석열을 우리가 집중해서 밀어줘야 됩니다.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나도 하나님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은 하나입니다. 오직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뿐 모든 열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바벨론의 유다 민족이 멸절 위기에 놓였을 때에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정면 돌파하고 나갈 때에 판이 정반대로 팍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이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이게 오늘 대한민국을 극에서 극으로 다시 뒤엎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교회들이 잠자고 딴청들만 부리고 있고 국민들이 제정신을 다했고 개딸 진중권이가 오늘 아침 얘기가 너 들으니까 자기가 이제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기 앞에 한 4, 50대 되는 여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뒤에 배낭을 메는데 그 배낭에 뭐라고 썼나 하면 윤석열 탄핵, 김건희 탄핵, 뭘 탄핵 그걸 그 배낭에다 써붙이고 자전거를 타더라는 거예요. 진중권이조차도 그걸 보고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민은 자기가 신문대로 거둡니다. 국민이 투표한 그 값을 국민이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원망할 거 없어요. 전부 개딸에게 전부 다 쏘아 넘어가고 있는 악한 영들에게 전부 다 좀비처럼 따라가고 있는 이 국민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에스더처럼 기도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과 국힘당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애국 세력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열쇠가 10개의 탄약이 번물처럼 쏟아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계속 특검해서 윤석열이 탄핵할 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국민이 깨어서 나라를 지켜야 되고 교회가 깨어서 나라를 지켜야 되고 살 길은 오직 하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제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다시 온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보잘것없는 티끌같은 대한민국을 마지막 이스라엘로, 마지막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대역사의 그림자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 혼란의 도가니 속에 빠져서 지금 바람 부는 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휘청거리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정부와 대통령과 이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애국 세력들 위해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